자, 다섯 번째 공황장애인데 공황장애는 좀 중요한 장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갑자기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을 뜻하는 공황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황발작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공황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엄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불안을 느끼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엄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공황장애는 혈액 속의 CO2, CO2는 이산화탄소라고 하잖아요. 이 수준의 예민한 생물학적 취약성, 과잉호흡, 그다음에 CO2 수준의 변화에 대한 생리적인 오해석, 우리가 이제 파국적 오해석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석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는 생물학적 이론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지적 이론에서는 불안으로 인한 증폭된 신체 감각을 재난적인 것으로 잘못된 해석, 이런 것들을 파국적 오해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지적 왜곡 오류 중에 파국화가 있거든요. 파국화가 바로 재앙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으로 인한 증폭된 신체 감각을 재앙적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가로 파국적 오해석이 공황발작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인지적 이론의 입장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공황장애에는 불안을 조절하는 복식호흡과 긴장이완, 신체 감각에 대한 파국적 오해석의 인지적 수정, 두려운 상황의 점진적 노출로 구성된 인지행동치료, 거기에 밑줄이요.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과 긴장이완, 이거는 이제 이완을 획득하는 거죠.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국적 오해석의 인지적 오류를 수정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인지적 수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 노출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공황장애를 치료해 나가는데 그게 바로 인지행동치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읽을 거리가 있습니다. 파국화가 나왔는데요. 인지적 왜곡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스트레스 상황들의 결과를 매우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파악한다. 재난이 될 듯 거기 위에 있었던 걸로 신체 감각을 재난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국화라고 말하죠. 이 왜곡은 개인이 걱정하는 한 사건을 취해서 지나치게 과장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앙화라고도 한다. 이런 오류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이 바로 그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들을 과거에 성공적으로 다루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범불안 장애 환자들은 인지 내용에서 정신적 파국화 경향을 보입니다. 자신을 계속 파국화시키는 사람은 재난에 대한 과장된 사고를 통해 세상에 곧 종말이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게 바로 파국화의 내용입니다. 자, 사례 적용을 좀 잠깐 볼까요? 이 사례 적용은 바로 공황장애의 사례가 됩니다. 사례 적용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B양은 19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한 후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B양은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터널로 들어가서 중간 정도를 지나갔을 때 B양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라지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에는 진땀이 났고 곧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서서히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로 닫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황장애의 어떤 증상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B양은 버스에서 내려 급하게 부모님께 전화했고 함께 야간 응급실로 가서 진단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 소견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B양은 그 이후에도 가끔씩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학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황장애의 어떤 측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심화학습을 좀 잠깐 보시죠. 심화학습에 보면 이와 연관된 것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사례 적용과 연관된 것들이. 자, 공황장애에 들어갑니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종의 투쟁이나 도피 반응으로 응급 반응의 일종인데 실제적인 위협 대상이 없는데도 일어나는 겁니다. 죽거나 미치거나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공포감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공포감의 동그라미.
대개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갑자기의 동그라미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에 대해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위험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발병 연령은 25살 정도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이 발생하고요. 어느 연령대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번 체킹. 성비 잘 알아놓으세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 급성 심장병의 심장발작, 뇌졸중, 질식사, 돌연사 등 신체 건강상의 위중한 문제와 관련된 것처럼 느껴지는 갑작스러운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가 신체적 진료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신체 검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를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체 질환 및 다른 정신과적 질환과도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원인을 보면 생물학적 원인, 유전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 요인을 보면 뇌의 구조와 기능의 생물학적 이상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교감신경계의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청반핵이라는 뇌 부위의 이상에서 비롯됩니다. 자, 2번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반핵의 동그라미요. 청반핵이라는 뇌의 부위에 이상이 있을 때 바로 공황장애가 발생한다. 유전적 요인을 보면 임소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의 경우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환자의 직계가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고요. 쌍둥이 연구에서 일란성 쌍생아인 경우에 끊어요. 이란성보다 공황장애에 대한 일치율이 더 높습니다. 일란성일 경우 더 높다는 거. 심리사회적 요인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을 보면 공황장애는 공황을 유발하는 무의식적 충동 닫고 충동에 대한 방어가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고 끊어요. 소화기의 부모 상실이나 부모님의 죽음이 되겠죠. 자, 분리불안의 경험을 중시하는 겁니다. 행동이론은 불안은 부모 행동에 대한 모델링이나 조건 반사의 과정을 통한 학습된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지이론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황장애는 사소한 신체 감각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확대 해석하여 파국적인 사고로 발전시킴으로써 극도의 불안인 공황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3번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황장애에 의한 신체적 증상을 보면 첫 번째 과호흡 밑줄, 두 번째 생리현상, 세 번째가 기타인데요. 자, 과호흡 들어갑니다. 앞에 사례 적용했던 것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숨을 너무 빨리 쉬거나 너무 깊이 쉰다든지 호흡곤란, 가슴이 답답함, 질식감이 나타납니다. 자, 2번 체킹해 주시고요. 3번 어지러움, 머리가 무거움, 손발의 저린 감각, 다리에 힘이 없음, 가슴이 두근거림, 가슴이 당기거나 아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리현상입니다. 생리현상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교감신경계의 모든 부분이 반응하게 됨에 따라 끊어요. 모든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나타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시에 나타난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장혈관계도 영향을 미쳐서 심장 박동수나 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혈류의 변화로 피부, 손발이 차갑고 저리거나 따끔거리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도 합니다. 또 땀도 많이 납니다. 자, 기타, 입마름이나 구토나 거북함이나 변비나 통증이나 떨림이나 눈동자가 커지는 것이나 눈부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황장애로 인한 신체적 증상이 8번이었는데요. 8번에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쭉 알아놓을 때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공황장애를 체킹할 수 있습니다.